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75세 박미숙 할머니.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며칠 전에 머리 빗다가 울었어요. 빗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서요. 거울 볼 때마다 정수리가 훤히 보여요. 검은 콩이며 뭐며 좋다는 건 다 사다 먹는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언니도 원형 탈모가 있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포기하고 모자만 쓰고 다니려고요. 할머니가 모자를 벗으셨어요. 정수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건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눈이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유전이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최근우입니다. 58세예요. 30년간 모발 전문 치료를 해온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만 명의 탈모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병원에서만 공개해왔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 머리숱을 되살리는 방법이에요. 돈 거의 안 들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탈모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9명은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유전은 30%예요. 나머지 70%는 습관입니다.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도 한 명은 탈모,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많았어요. 왜일까요? 이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머지 한 명,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70세가 넘어도 머리숱이 풍성해요. 오늘 여러분을 그 한 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해요. 첫 번째 오해. 탈모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유전은 30%예요. 우리 병원에 오신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형, 동생 모두 대머리인데 본인만 머리가 풍성한 65세 남성분이었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20살부터 머리 관리에 신경 썼어요. 남들이 유별나다고 했지만 꾸준히 했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집안에 대머리가 없는데 본인만 탈모인 분들이요. 대부분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오해. 비싼 제품을 쓰면 해결된다. 아닙니다. 제가 200명의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간 관찰했어요. 비싼 제품을 쓴 그룹과 올바른 습관을 실천한 그룹.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바른 습관 그룹이 5배나 더 좋아졌어요. 5배요. 비싼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오해. 뜨거운 물로 감아야 깨끗하다. 아닙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뜨거운 물은 두피를 데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처럼요. 작년 겨울에 응급실로 실려온 68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머리 전체가 동전만큼씩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평생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시면서 손톱으로 팍팍 긁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두피가 얇아졌는데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감으시다가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모근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오해.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비싼 제품 써도 소용없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탈모의 숨은 원인인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서 탈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왜 나이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 화분을 생각해 보세요. 화분에 꽃이 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 햇빛, 영양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꽃이 핍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아요. 두피가 화분이고 모근이 뿌리예요. 뿌리에 영양분이 가야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두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요. 영양분이 모근까지 잘 안 가요. 화분에 물을 안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두피가 얇아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두피에서 기름이 나와서 머리카락을 보호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기름도 줄어들어요.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더 푸석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게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세대 많이 고생했잖아요. 젊었을 때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제대로 관리할 여유가 없었어요. 파마도 자주 하고 염색도 자주 하고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이 안 좋은 건 당연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서운 얘기만 했어요. 걱정되시죠? 근데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니에요. 이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머리숱을 바꾸고 자신감을 바꿔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입니다. 펜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커피입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바른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70이 새 정태현 할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으셨던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야말로 하늘이 내린 탈모 치료제예요. 몇 년 전 독일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였어요. 한 교수님이 발표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속 성분이 탈모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학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귀를 의심했죠. 근데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놀라웠습니다.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간 실험한 결과 커피를 바른 그룹에서 머리카락이 절반 가까이 더 많이 자란 거예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우리 병원 환자 50명에게 3개월 동안 써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45명이 좋아졌어요. 90%예요. 커피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 걸까요? 첫째, 혈관을 넓혀줘요. 두피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넓어지면 영양분이 모근까지 더 잘 가요.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둘째, 모근에 힘을 줘요. 모근이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커피가 그 에너지를 줍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요. 셋째,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호르몬을 막아줘요. DHT라는 호르몬이 모근을 공격하는데
커피가 이걸 막아줍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69 새 김정호 할아버지였는데 정수리가 비어서 10년째 고민하고 계셨어요. 모자 없이는 밖에도 못 나간다고 하셨죠. 손주들 앞에서도 모자를 벗지 않으셨대요. 손주가 할아버지, 왜 맨날 모자 써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셨다고요. 3개월 후에 그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모자를 안 쓰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가 까맣게 차올랐어요. 아내가 당신 머리에 뭐 심었냐고 물어봤어요. 10년 만에 모자 없이 다녀요.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많아졌네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한 검은 커피를 만들어서 완전히 식히세요. 이게 중요해요. 뜨거운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스프레이통에 담으면 끝이에요. 사용법도 간단해요.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뿌려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요. 15분 후에 평소처럼 머리 감으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안 돼요. 반드시 블랙 커피여야 해요.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피하시고요. 돈 얼마 안 들어요. 집에서 마시는 커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름입니다.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더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제가 몇 년 전 인도에서 본 광경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작은 마을에서 80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고 윤기가 났어요. 50년 동안 매일 코코넛 기름을 발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옛날 풍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샴푸에 강한 세정력이 머리카락 보호막을 벗겨내요. 이 보호막이 벗겨지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끊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요. 젊을 때는 두피에서 기름이 나와서 보호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름도 줄어들거든요. 기름이 어떻게 도와주는 걸까요? 첫째,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기름이 머리카락을 얇게 감싸서 샴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요. 둘째, 수분을 지켜줘요. 머리카락 안에 있는 물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셋째, 영양을 줘요. 기름 속에 있는 비타민이 상한 머리카락을 회복시켜줘요. 제가 추천하는 기름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강유입니다. 쌀겨에서 나온 우리나라 전통 기름이에요. 비타민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고 우리 피부에 가장 잘 맞아요. 가격도 싸고요.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입자가 작아서 머리카락 깊숙이 들어가요.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드세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세요.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10분에서 15분 후에 샴푸하면 됩니다. 이른한 새 한순덕 할머니 이야기해 드릴게요. 파마와 염색을 자주 하셔서 머리가 많이 상해 있었어요.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감고 나면 더 상한 것 같아서요. 저는 그분께 기름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3개월 후에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20살 때 머리카락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손녀가 할머니 머리 비단 같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이 손녀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로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빠지는 양도 많이 줄었고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안 들어요. 세 번째, 올바른 머리 감기입니다. 아무리 커피 뿌리고 기름 발라도 잘못 감으면 다 헛수고예요. 82 새 이봉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두피를 보니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두피를 칼로 긁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는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감으셔야 해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몸 온도와 비슷한 정도면 좋아요. 손목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딱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데이고 찬물은 때를 제대로 못 씻어내요. 둘째, 샴푸하기 전에 물로 1분에서 2분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때의 대부분이 씻겨나가요. 셋째,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지 마세요.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내세요.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자극이 줄어들어요.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마사지 해주세요. 절대 손톱을 쓰지 마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로, 각 부분을 10초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다섯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쓸어내려요. 머리카락끼리 비비지 마세요. 엉키고 상해요. 여섯째, 샴푸했던 시간에 2배로 헹궈주세요. 샴푸가 남아있으면 두피에 트러블이 나요. 일곱째, 린스는 머리카락만. 절대 두피에 닿지 않게 하세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고 1분에서 2분 후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이봉수 할아버지는 3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선생님, 50년 만에 머리가 안 가려워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요. 아내가 제 머리 만져보고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대요. 돈 안 들어요. 습관만 바꾸면 돼요. 네 번째, 밥그릇입니다. 아까 제가 숨은 원인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이에요. 믿기 어려우시죠? 근데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국이 담긴 금속 그릇에서는 금속 이온이 나와서 몸속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요. 이 미네랄들이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예요.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요. 이것도 탈모 원인이에요. 올해 초에 오신 70, 새 정도철 할아버지. 밥 먹을 때마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고집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셨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빗에도 머리카락이 덜 걸려요. 도자기나 유리그릇, 뚝배기, 나무수저. 이것들로 바꾸세요.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식사가 돼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한 번 사면 오래 써요. 자, 여기서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영상 잠시 멈추시고 확인해 보세요. 머리 감을 때 물 온도가 어때요? 손톱으로 긁으세요. 손끝으로 마사지 하세요. 밥그릇 재질이 뭐예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써주세요. 아무 문제 없으셔도 없다고 써주세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자, 이제 일정표를 드릴게요. 첫째 날, 커피 스프레이 만드세요.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뿌리세요. 낯설어요. 그냥 하세요. 둘째 날, 셋째 날, 기름 바르기 시작하세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요. 큰 변화 없을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계속 하세요. 넷째 날, 머리 감는 방법 바꾸세요. 손톱 대신 손끝으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밥그릇 바꾸세요. 도자기나 유리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일곱째 날,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줄어든 것 같아요. 2주 후, 머리카락이 좀 더 힘이 생긴 느낌이에요? 푸석함이 줄어요. 한 달 후, 거울 볼 때 달라 보여요. 빛에 걸리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어요. 3개월 후, 주변에서 알아봐요.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젊어 보인다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꾸준히 해야 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자,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커피 스프레이 피하세요. 기름은 절대 두피에 바르지 마세요. 모공 막혀요. 린스도 두피에 닿으면 안 돼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먼저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 가세요.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박미숙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75세. 머리 빗다가 우셨던 분, 유전이니까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커피 스프레이, 머리카락에 미간규 바르기, 미지근한 물로 손끝 마사지, 도자기 밥그릇으로 바꾸기.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서 뭐 해요? 그냥 모자 쓰고 다닐라 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손녀 졸업식에 모자 벗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할머니 눈이 달라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를 바꿨습니다. 2주 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빗에 머리카락이 덜 걸려요. 한 달 후. 선생님, 신기해요. 정수리가 조금 까매진 것 같아요. 3개월 후,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모자를 안 쓰고 오셨어요. 머리핀을 꽂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가 이만큼 찼어요. 딸이 엄마 요즘 얼굴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10살은 젊어 보인대요. 저는 머리 얘기 나올까봐 모임도 피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약속을 잡아요.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어요. 제가 자주 울지 않아요. 30년 의사 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거든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다음에 할머니가 하신 말씀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손녀 졸업식에 갔어요? 모자 안 쓰고요. 손녀가 할머니 오늘 예뻐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포기 안 하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 이건 머리카락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감 얘기예요. 인생 얘기예요. 손녀 졸업식에 모자 벗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친구 모임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느냐 미소 짓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대 많이 고생했잖아요. 젊었을 때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머리 관리할 여유가 없었어요. 파마도 자주 하고 염색도 자주 하고.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이 안 좋은 건 당연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달려올 때 모자 벗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해요. 할머니 머리 예뻐요.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모자 볼 건가요? 손주 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 뿌리세요. 머리 감기 15분 전에요. 둘째, 머리카락에 기름 바르세요. 중간부터 끝까지만요.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이요. 셋째, 미지근한 물로 감으세요. 송긋 지문으로 마사지하세요. 넷째, 린스는 머리카락만요. 두피에 닿으면 안 돼요. 다섯째, 밥그릇을 도자기나 유리로 바꾸세요. 이 5가지. 돈 거의 안 들어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돼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2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요. 이런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요. 3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 보내주세요. 부모님께,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50 넘으신 분에게,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분, 모자만 쓰고 다니시는 그분, 거울 보며 한숨 쉬시는 그분,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돼요. 그게 누군가의 자신감을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니, 네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자신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저는 최근우입니다. 58세예요. 30년간 모발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어요. 머리숱을 되찾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거. 75, 새 박미숙 할머니도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풍성한 머리숱 되찾읍시다. 여러분의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